묻고 따지지 않고 꼭 가입하시면 좋을 상품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택청약저축이 어떤 혜택들을 주는지 정확히 다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PD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한데요. 꼭 건강관리 잘 하시고 국가적인 어려움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구독자 수가 꽤 늘어서 벌써 167명이 되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벌써 어느새 167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둘 늘어가는 구독자분들을 봐서라도 정말 좋은 정보가 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하곤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직장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처음 창업을 시작하셨을 때 묻고 따지지 않고 꼭 가입하시면 좋을 상품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예적금이 있겠고, 두 번째는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그리고 바로 세 번째로 이 주택청약저축이 정말 묻고 따지지 않고 꼭 가입해야 할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택청약저축이 어떤 혜택들을 주는지 정확히 다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니면 지인 혹은 선배가 나중에 분양할 때 유리하니 꼭 가입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보통 가입하시는데요. 사실 주택청약저축에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대출 시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 번째로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찬찬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직장인이라면 다들 연말정산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매년 1월이 되면 직전 연도에 내가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낸 경우와 또 덜 낸 경우를 구분해서, 덜 낸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고, 만약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으면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들 너무 알뜰하셔서 돈을 모으시느라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내가 월급을 250만 원을 받는데 여기서 한 150만 원 이상을 저축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에 도로 세금을 뱉어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 1년에 총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를 하면 저축액의 40%인 96만 원을 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연봉이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사이면은 16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고,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내라면 총 2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공제 혜택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파트를 분양받는 주 목적과는 별개로 세금 감면 혜택이 추가로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청약저축은 중도의 인출이 없고, 만약에 도중에 금액을 빼기 위해선 무조건 해약을 해야 하니 한번 납입하실 때 신중하게 금액을 납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의 두 번째 혜택은 바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는 점인데요. 여러분들이 돈을 아끼고 모아서 현금 1억 원 혹은 2억 원을 마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목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 구매 대금의 전부를 현금으로 구매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할 때 웬만한 아파트는 이미 4억, 5억을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출이 필수이고, 여러 대출 상품 중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디딤돌 대출을 주로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을 해서 3년간만 납입을 하시면 나중에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때 우대금리 0.2%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본인의 연소득에 따라 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집을 구매하실 때 30년 만기 상환으로 많이들 대출을 받으시는데요. 소득에 따라 최소 2.5%에서 많게는 3.2% 정도 되는 대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4억짜리 집을
현금 2억을 들고 2억 원은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2억 원을 30년 만기 상환으로 0.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매월 나가는 이자에서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만 원을 아끼면 1년이면 24만 원을 아끼는 거고 30년이면 총 720만 원을 아끼는 건데요. 주택청약저축을 3년간 가입만 해도 720만 원을 앉아서 벌 수 있다니 이 혜택은 꽤나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혜택인데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혜택은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게 되시는 바로 주 목적이 되는 혜택인데요. 신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요즘 서울의 부동산이 끊임없이 오르게 되면서 벌써 서울의 평균 집값이 9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이에 따른 낙수 효과로 경기도권 수용성이라고 하죠. 수원, 용인, 성남 등 경기 수도권도 최소 5억에서 6억은 있어야 괜찮은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 경기권의 정말 좋은 자리에 신축 아파트가 건설된다면 너도 나도 청약을 하려는 사람이 몰리기 마련인데요. 주택청약저축을 잘 가입해 두시면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로 그리고 민간주택을 청약할 때는 청약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구분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으로 구분되는데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 조건만 달성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1순위 조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리고 가입 예치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서울 경기권의 아파트를 추천받을 수 있는 1순위 조건이 되게 됩니다. 또한 1순위에 부합한 사람들끼리에서도 청약통장에 납입한 기간이 길수록 또 납입한 금액이 클수록 청약 당첨에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달 10만 원을 초과하는 납입 금액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을 노리고 계신 분이라면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오랜 기간 납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를 통해서 청약을 하기 때문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더라도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수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딸 수 있는 가산점을 최대로 받아놔야 청약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요즘 서울에 있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평균 가점은 60점입니다. 이 60점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4명 기준일 때 청약통장을 15년 동안 가입을 해야 되고 또 결혼한 이후 혹은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이 8년 이상이나 되어야 하는 꽤 어려운 조건을 달성해야 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가입을 해서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나중에 아파트를 청약받을 때 유리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청약을 받으실 때 일반인보다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서 청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실제로 하려면 예전에는 아파트 투유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파트 투유는 2020년 1월 31일에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대신 주택청약 시스템 청약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시든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청약 조건이 되는지, 청약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청약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또 신청, 나중에 결과 조회까지 다양한 업무들을 실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잘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